바이크를 좀 잘 타시는 분들이 코너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너링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크가 기울어지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완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덜 넘어질 수 있게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더 고난이도 테크닉이에요. 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포지션별 코너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륜차는 4륜차 자동차와 다르게 앞뒤 두 바퀴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링을 하려면 원심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바이크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단 모터사이클, 바이크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원리로 가는 자전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별로 바이크를 기울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명칭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코너링 방법이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코너링 방법이에요. 린 위드라는 게 있어요. 린 위드. 해석 그대로 하시면 돼요. 린, 기울인다. 위드, 같이. 뭐가 같이 기울어지냐면 바이크 차체와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체가 거의 비슷한 각도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선회할 때 아까 바이크가 기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이크가 기울어지면서 선회할 때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체도 바이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린 위드라고 해요. 기울어진다, 같이. 바이크랑 신체랑 같이 기울어지는 거. 이 린 위드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선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너링한다, 선회한다 하면 대부분 이 린 위드 방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선회하고 뭐 시선 처리하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다 린 위드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선회 시에 쓰이는 방법이다. 얘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린 위드.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린 인이에요. 얘도 해석하면 바로 나와요. 린, 기울인다. 인, 안으로. 기준이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체 중에 상체가 바이크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는 걸 린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몸 전체, 즉 하체까지 완전히 빠지는 건 이제 별도의 행오프라는 이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린인은 상체가 바이크보다 안쪽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코너링을 할 때 바이크보다 상체가 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선수 같은 포지션, 선수같이 몸이 더 안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이는 그런 코너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린-인은 린-위드보다 비슷한 속도에서 코너링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바이크가 조금 덜 기울어져요. 린-위드는 한 30도 기울어져가지고 60km로 간다 그러면 린-인은 60km로 돌고 있는데 바이크는 한 25도만 기울어져도 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또 어떤 뜻이 되냐면, 자, 비슷한 기울기. 아까는 비슷한 속도가 기준이었잖아요. 지금은 비슷한 기울기. 기준은 뭐예요? 항상 린-위드예요. 이게 일반이니까. 자, 린-위드에 비해서 코너링을 할 때 비슷한 기울기라고 하면 조금 더 코너링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건 반대예요. 위에 비슷한 선의 속도 기준, 비슷한 기울기 기준, 이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보통 쓰이냐면 보통 온로드 기준으로 코너링 속도가 높을 때, 이때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공도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나 아니면 이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산길 같은 데를 이제 코너링을 하면서 선회를 하면서 막 가요. 가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페이스가 올라가서 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코너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타는 데는 공도죠. 서킷 같은 데는 항상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폐쇄돼 있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특히나 이제 가을이죠. 도로에 막 낙엽도 있고, 그리고 청소가 항상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모래도 있고, 뭐 오일이 흘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 계곡에서 어느 한 부분만 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공도는. 근데 문제는 코너링을 할 때는 바이크를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그립의 한계가 훨씬 더 적어요. 노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안 넘어지는 상황이, 많이 눕히고 있는 상태에서 노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냥 쫙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너를 막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낙엽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모래가 살짝 뿌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를 40도로 막 돌고 있어요. 좀 속도를 높여서. 그랬는데 만약에 넘어졌다 칠게요. 모래를 밟고 쫙 넘어졌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린-위드가 아닌 린-인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바이크를 10도 정도 더 올렸어요. 원래 40도로 가야 되는데 30도 정도로 딱 기울이고 속도는 비슷하게 쭉 갔어요. 자, 그렇게 가면 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있어요. 속도 줄이면 돼요. 코너링 할 때 속도 줄이면 자연스럽게 바이크를 안 기울여도 되잖아요.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바이크를 좀 잘 타시는 분들이 코너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너링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크가 기울어지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완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덜 넘어질 수 있게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더 고난이도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코너링의 한계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자, 보통 바이크의 기울기의 한계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 바이크는 많이 기울이다가 스텝이 닿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제조사에서. 물론 이게 완전 한계는 아니지만 일단 스텝이 닿을 때까지 닿고 나면 더 기울이고 싶어도 보통 못 기울이죠. 여기서 만약에 더 기울이려면 어떻게 돼요? 스텝이 지렛대가 돼서 뒷바퀴가 떠버려요. 더 기울이려고 그러면 결국엔 그립체로 그냥 쫙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정 바이크의 경우에는 그냥 스텝보다도 그 밑에 보통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게 있어요. 뱅킹 센서라고 하죠. 스텝 닿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그 센서가 닿아서 자, 여기까지만 기울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조사에서 덜 기울이려고 만든 센서예요. 이 뱅킹 센서나 스텝이 닿을 때까지는 바이크가 통상적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스쿠터는 뭐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코너링을 해요. 어떤 코너에서 이렇게 넓게 속도를 내서 보고 있는데 한 80km 정도 가니까 바이크를 계속 기울여가지고 80km가 넘어가면 더 기울일 수가 없어요. 스텝이 닿아요. 그럼 이제 못 기울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린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80km로 도는데 린 위드에서는 스텝이 닿아서 이제 한계치예요. 근데 린인을 쓰면 스텝이 아직 안 닿아요. 왜냐? 조금이라도 바이크가 일어나니까 뭐 5도든 10도든 일어나니까 아직 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겠죠. 보통 스포츠 주행이나 서킷에서 이제 많이 하는 원리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속도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건 그냥 이론이고 공도에선 그보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크를 덜 기울이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안전성 확보가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활용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더. 미끄러운路면에서 서넷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아예 그냥 미끄러운路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데가 주유소나 지하주차장에 그 초록색 우레탄 바닥 있죠. 미끌미끌하잖아요. 거기에 막 비도 내렸을 때. 그런 경우예요. 나중에 이제 린을 여러분들이 잘 구사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보통 지하주차장이니까 천천히 한 15km로 막 갈 거예요. 가는데 만약에 그 우레탄 바닥에 비가 와가지고 물기까지 쫙 있어요. 나는 평소대로 살짝만 기울이고 갔는데 바닥이 워낙 미끄러우니까 갑자기 그립을 잃고 와당탕 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15km로 가다가 15도만 기울여도 와당창 하면서 넘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포즈는 웃길 수 있겠지만 똑같이 15km로 도는데 린인을 적극적으로 쓰면 바이크가 예를 들면 한 15도에서 10도 정도까지 일어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돌면 그나마 그립의 여유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특징 있죠. 비슷한 선의 속도에서 바이크를 덜 기울일 수 있다. 요 한 문장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이런 게 없죠. 물론 체중 이동도 해요. 근데 이제 바이크에 비해서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드라마틱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리상 이륜차에만 있는 코너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린인까지 오늘은 했고요. 세부적인 원리나 이런 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린 위드와 린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종류가 좀 더 있어요. 린 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린인에 약간 극단적인 행오프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